이번 시간에는 IGL이란 그리고 IGL이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IGL이 뭐냐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in game 리더입니다. 이게 뭐냐면 게임 내 리더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FPS의 근본은 이제 군대잖아요. 군대 전쟁. 그래서 이 팀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군대 내에 있는 한 팀? 그거에서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FPS 자체가 전쟁 기반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지휘관, 네, 현장 지휘관이라고 얘기를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 그게 게임에서 인게임 리더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 IGL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 꽤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누구는 꼭 있어야 한다. 아니면 누구는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산케이의 생각. 결론부터 말하면 있어야 하긴 합니다. 있어야 되긴 함. 근데 얘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뭔 말이냐면 IGL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오더를 하는 거겠죠. 뭐 A 가자, B 가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오더가 나오겠지. 뭐 시장 건들고 숏 A 가자. 아니면 뭐 숏 건들고 B2B 가자. 이런 것들.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볼 거고. 그래서 일단 오더를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IG는 오더다. 이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오더를 하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일단 장단점을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IGL이 있을 때 장점. 나머지 4명이 편하다. 왜냐? 할 말이 줄어드니까. 플러스 누군가가 할 일을 정해주니까. 그래서 4명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팀의 방향성이 일치해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IGL이 IGL 왈 A 가자 하면 나머지 4명도 오케이 A 가자 이게 되는데 이제 IGL이 없으면 누구는 A 가고 싶고 누구는 B 가고 싶고 이렇게 방향성이 나눠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IGL이 B에 있는 상황이야. B에 있음. 근데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A 쪽에서 나올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 A 쪽에서 전진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B를 먹어놨기 때문에 A 상황을 지켜보고 그대로 B를 올릴지 아니면 돌려서 A를 갈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전달 오류가 생기면 예를 들어 A에 있는 사람이 IGL한테 정보를 전달을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잘못된 오더가 나오기 쉽다. 또 하나는 이 앞에서 말한 A에 있는 인원이 IGL한테 전달을 하고 IGL이 팀원들한테 "뭐뭐 하자."라고 전달을 하는 이 과정이 만약에 IGL이 없으면은 A에 있는 인원이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팀원한테 "이거 하자."라는 이 과정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과정이 하나 더 생겨서 좀 선택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IGL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요 정도만 알아볼 거고 그래서 왜 저는 오더가 있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의 방향성에 일치해진다. 왜냐하면 팀은 언제나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A 가고 싶고 누구는 B 가고 싶고 막 누구는 빼고 싶은데 누구는 밀고 싶고 이러면 단합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진짜 오래 맞춘 팀이면은 IGL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없어도 그런 게 다 맞는데 근데 일단 그 정도로 가려면 진짜 몇 년의 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오더랑 조종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런 같지 않아. 근데 많은 경쟁전에서 이제 만나는 팀원들은 항상 오더한답시고 조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오더는 뭐냐면 팀의 방향성 그러니까 틀을 잡아주는 사람. 뭐 그게 아까 말했듯이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A 가자, B 가자, 미드 먹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조종은 뭐냐면 그냥 머리채 잡고 너 A 밀어, 너 B 밀어, 너 빠져, 너 가만히 있어 이런 것들을 조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IGL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도 자아는 있어야 함이라는 말인데 이제 그 자아를 뺏으면 안 된다. 자아를 뺏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아를 뺏기면은 그냥 그 사람은 로봇이 되어 버려요.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AI도 아니야. 그냥 로봇이야. 스스로 생각도 못 해서 그냥 프로그래밍 해준 대로만 움직여 버린.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이런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막 버벅이겠죠, 게임 흐름 자체가. 우리 팀끼리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IG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절대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는 순간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 한 명이라도 이제 팀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IGL이 이제 조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겠어. IGL 뭔지 알아. IG의 필요성 대충 알 것 같아. 그럼 IGL 뭐 어떻게 하는 거임? 할 수 있잖아요. IGL이 뭘 하냐?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틀을 잡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팀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받아. 뭐 예를 들어서 B 민다, A 민다, 아니면 뭐 미드 비어 있다. 그래도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정보를 받아. 그러면 그 정보를 받고 판단을 해서 우리 팀이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는 사람. 그거죠. 이제 막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누가 와 가지고 "사령관님 뭐 상황이 어떻고 어떻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이제 사령관이 막 "아 그러면은 뭐 이쪽 군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는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IGL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
이제 군대에서도 이런 지휘권자가 있는 것처럼 이 게임 내에서 그 지휘를 IGL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DRX는 5 명이 다 오버한다는데 IGL 말씀 아 정선이 IGL 없는 게 좋댔음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게 뭐냐면 IGL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좀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IGL이 역량이 진짜 높아. 뭐 보스터급이야. 보스터급이야. 그러면 그 IGL 한 명으로도 5 명이 다 같이 굴러가는 그런 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5 명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뭐 한 명의 레디언트급 실력이 돼. 그러면은 IGL이 막 보스터급이야. 보스터 이상이야. 그러면은 그 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방향성만 잘 맞으면 그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IGL이 영향이 좀 낮아. 아니면 그냥 평범. 아니면 사실 높아도 돼. 높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IGL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IGL을 여러 명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뭔 의미냐. DRX 5 명이 다 오더한다는데 IGL 왜 쓰냐 이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뭐 A에 있던 인원이 이제 IGL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고 이게 팀한테 간다인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A에 있던 인원이 자기 상황을 보고 오더를 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IGL을 통해서 오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GL이 없으면은 있으면은 "어 야 A 민다." 해서 말이 멈춰.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오더를 할 수 있는 입장이야. 그러면 "어 야 A 미니까 B 밀어볼래?" 이런 느낌. 아니면 상대 미드 오니까 "양 사이드 밀어볼래?" 이런 느낌의 말을 할 수 있다인 거죠. 그러니까 오더가 없다는 게 아니라 "5 명 다 오더를 할 수 있다." 인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팀에서 IGL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결정이라고 할게요, 결정을. 결정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IGL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막 DRX가 5명 다 오더하는데 "IGL 왜 쓰냐." 이게 아니라 IGL이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도 오더가 된다는 거야. 이게 오더를 IGL이 오더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IGL이 하는데 나머지도 오더를 할 수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육정선 님 얘기는 "IGL 없는 게 낫다." 이건 뭐냐면은 팀 합을 진짜 오래 맞춰서 서로 눈빛만 봐도 '얘가 뭘 하고 싶구나.' 아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몇 년 동안 합 맞춰 가지고 막 뭐 상대가 A B인데 그러면 아무도 말 없이 그냥 다 같이 자동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같이 합을 맞추고 같이 연습을 하고 그런 경우에서만 가능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의 뒷받침이 뭐냐면 프로팀을 예로 들어 볼게요. 프로팀은 이게 프로팀 운영 특성상 똑같은 팀원이 오랜 기간 동안 팀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예전 vs DRX 뭐 대표적인 게 이거니까 여기로 얘기를 하면 이런 팀이 흔치 않아. 거의 없어. 적어도 한두 명은 이제 멤버가 바뀌어. 근데 이게 한두 명이지 이렇게 말하면 적어 보이지 이게 20%에서 전체 인원의 20%에서 40%가 바뀌는 거야.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뭐 당장 T1만 봐도 스택스 들어갔다고 팀이 많이 바뀌고 DRX도 스택스 한 명 빠졌다고 빠져서 팀 색깔이 많이 이런 것처럼 이 발로란트는 5대5 게임이라 특성상 한 명이 바뀌어도 많은 게 바뀌기 때문에 이 IGL이 필요 없을 정도로 팀이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 이제 프로팀 특성상 멤버도 계속 바뀌고 충분히 합을 맞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 IGL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인게임 리더서 군대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IGL이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얘가 주도권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IGL의 장단점까지 알아보고 오더랑 조종의 차이점도 알아보고 IGL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뭐 틀을 잡는 거고 우리 팀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결국에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던 IGL이 하는 브리핑들이 뭐냐 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팀이 가진 목표가 뭐냐. 우리 5명이 가진 공통의 목표가 뭐냐.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뭐 예를 들어 이번 라는 뭐 해보자. 라던가 아니면 이번 라에 이거 해보고 다음 라에 뭐 해보자. 라던가 상대가 뭐 나오면 우리는 받아치자. 아니면 도망가자. 등등.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할 때도 그 상대가 하는 거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목표를 정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게임은 5명 게임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게임이라 IGL이 없는 게 낫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팀들 보면 대부분 IGL이 있죠. 그래가지고 알아봤고 이제 여기까지가 한 챕터가 끝났어요. 챕터가 총 3개 정도로 나눴는데 이 챕터에서는 전체적으로 게임의 특성 그리고 팀 게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다 했어. 그러면은 이걸 다 팀 게임 안에서 써먹을 수 있으면 팀 게임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거지 막 완벽하게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에 나올 내용들도 훨씬 다양하고 심화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알았으면은 이걸 내가 게임에서 뭐 스크림에서 써먹을 줄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팀 게임을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팀 게임에 입문을 하기 위한. 그래서 다음 거부터는
사실 좀 팀 게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해볼 거라 대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을 이해를 하고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보셔도 되고,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돌려보면서 복습을 하든 뭐 질문을 하든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라서 뭐 고티어 분들이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챕터 하나가 끝났고, 다음부터는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 경쟁전과 팀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이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체스랑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체스 맞아요. 검은 쪽, 흰 쪽 해 가지고 폰 있고 퀸 있고 킹 있고 그거 맞습니다. 그거 알아볼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